지난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에 SN과 현무 등 한국형 삼축 체계가 첫 선을 보인다고 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엄청 기대했던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현무5 미사일을 3D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10톤짜리 괴물 미사일이라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3D로 봐도 굉장해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잠수함용 괴물 미사일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잠수함 신형 시스템에 탑재되는 미사일 무게가 최소 10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재래식 탄두 중 가장 무겁고 현무4보다 크기가 큰 현무5 탄도미사일의 SABM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SABM은 캡슐화 되어 있다면 100m 깊이에서도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 3000톤급 이상 KSS-3 함정을 위한 이 새롭고 강력한 SABM과 정교한 발사 시스템의 개발은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균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은 올해부터 대량 양산되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위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험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 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 현무5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 부대인 1200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 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 국방컨벤션 국방우주 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1만 양탄이라는 놀라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로 30년 이상 근무한 남석규 전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꺼내든 전술로 1만 발의 재래식 미사일로 한 발의 핵무기로 공격당하면 200발의 미사일로 보복하자는 것입니다. 남석규 소장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겨냥해 SABM이나 ICBM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미 본토에서 폭격기가 출격해 반나절은 지나야 전술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기에 북한이 핵폭탄을 받기 전에 또다시 2차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핵무기에 비해 비핵무기는 파괴력이 매우 낮지만 이것을 숫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한 발을 쐈을 때 보복으로 초대형 탄도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북한이 수소탄 한 발을 발사할 때 초대형 탄도미사일 200발로 보복하며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만 양탄 계획이 성공하면 북한이 서울에 대한 전술핵 공격에 성공해도 비례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남석규 소장은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에 관한 업적과 경력이 대단했기에 지금 이런 전력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무조건 핵무기 보유였지만 지금 현재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일 드레스덴에 3일 동안 3,000톤 이상의 폭격을 한 것과 도쿄 대공습에서 미국은 2,400톤 이상의 폭격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단 한 발로 할 수 없다면 동시에 수백 발로 공격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에 지금 미사일 기술에 모든 것을 건 상태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에서 쏘는 신형 공대함 유도탄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에는 두 가지 탄두 선택이 가능해 대함 미사일도 임무에 따라 끝부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연구소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직경은 약 200mm로 AIM-120 암람보다 크고 AIM-7 스페로우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양산되는 KF-21 블록1은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KF-21 블록2 이후 모델에는 한국의 장거리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공지2 천룡으로 불리는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와 카이는 KF-21용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계획은 전 영역에 대한 실시간 타격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형 독침 전력의 위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조만간에 핵 잠수함에 이어 핵무기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 성인 3,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였고 49%가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3%가 찬성했지만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공화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한국의 핵 개발을 하지 말고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과거 트럼프가 지휘했던 공화당은 미국이 왜 지켜주냐며 한국이 스스로 지키라고 말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미국에게 큰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보도가 나와 미국 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0% 가까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ABC 방송과 공동으로 지난달 15일에서 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기록해 두 후보 간 차이가 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정말로 과거에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핵탄두 4,300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과 핵물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가 24개 원자로에서 나오는 제처리 물질에서 핵탄두 제조에 사용하는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경주에 건설 중인 소형 원자로는 앞으로 핵잠수함 개발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게 탄두 중량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었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까지 풀어주었습니다. 만약 집권이 더 이어졌다면 핵 잠수함까지 한국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근 북러 간의 밀착과 북한의 핵 공격용 잠수함 개발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로 맞서고 있으나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는 독재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시적으로 한국의 국제 위상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프랑스와 인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선택하였고 결국 미국의 인정을 받아 국제적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일반 양탄 전략을 구현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며 폴란드를 비롯한 전세계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더 강력한 미사일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